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토요일,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늘 토요일, 유료 특강 시간입니다. 자, 이 특강은 우리가, 제가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이 참 힘든,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건 주가는 매일 빠지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단기 매매를 통한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를 지금 3주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주 전부터, 그죠? 그래서 소자금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해서 그 수익 나는 수익금으로 셀트리온 저축을 들자. 16만원에 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15만원에 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번 주에는 10만원, 14만원에 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15만원에 들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에 단기 개별 4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중기 추세적인 부분에서 3종목, 매일 7종목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중기 종목은 시장에 연동이 되는 부분이고, 단기 개별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왜 유료로 진행하느냐? 특강이니까, 단기 매매니까, 실천을 하자니까,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러나 저는 항상 또 유료로 진행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회비가 아니라 강의비를 내고 안 내고 여러분들 자유지만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몇 분은 실천하고 있다. 저축 주식. 그러니까 해보니까 좋죠. 그죠? 수익이 나서 수익금으로 저축되는 거니까 새롭게 돈이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저축 프로젝트, 아무튼 셀트리온이 상승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 자금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해서 계속 셀트리온 주식을 모아 나가면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지난주요. 지지난주에는 LG전자가 15% 수익이 났습니다. 자, LG전자는 지난주에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아차는 수익이 났는데, 기아차는 아직까지 홀딩. 그죠? 그래서 LG전자는 단기에 주가가, 대형주가 15% 올랐으면 엄청나게 오른 거잖아요. 차익 실현.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저는 여러분들 셀트리온 저축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고 강의하는 거예요. 자, 이건 지지난주에 했던 대형주 위주였고, 자, 지난주에는 수익이 났을까 짠 보니까요. 야, 저도 놀랐어요. 이번 주죠, 이번 주. 이번 주에 4종목을 소개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난 2종목을 보니까 SBB테크가 58% 일주일 만에 58% 급등을 했어요. 응? 수요일 날은 상한가에서 500원 모자라게 마무리가 되었더라고, 수요일 날. 그죠? SBB테크는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서도 사실 2만원대부터 말씀드린 종목이잖아요. 로버트의 간절이라고. 근데 아무튼 58% 수익이 났고, 모아 데이터는 우리가 2번 시도했어요, 제가. 그죠?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모아 데이터를 했는데 별로 수익도 안 나고 그래서 지난주에 한 번 더 시도를 했죠. 그죠? 그랬더니 모아 데이터도 이 장중 고점이에요. 29%. 장중에 29%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부 매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매도도 당연히 하는 거지. 제가 이제 15%에서 20% 수익 나면은 매도하시라고 수익 챙겨라.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이제 감각적으로 하신 분들이 더 수익을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수익 나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 셀트리온 수익금으로만 내가 수익이 100만원 났다. 그럼 100만원만 셀트리온 저축 들면 되고, 난 200만원 났어요. 200만원 저축하면 되는 것이고, 난 1000만원 났어요. 1000만원 저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급등주 이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에 맞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 모아데이터 이런 것들은 급등주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난 장중에 쳐다보는 사람도 이런 거 하시는 거고, 그죠? 사실 SBB테크는 급등주 반영은 사실 아니었어, 그죠?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그럼 지난주에 이제 수익률 한번 볼게요, 제가.
자, 지난주에 추천했던 종목이 이제 개별 종목이 4종목이었잖아요. 그리고 지수 관련주는 이제 LG전자, 기아차, 카카오. 카카오는 간망이라고 그랬고, 기아차는 좀 빠지면 매수해보자고 했고, LG전자는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지난주에. LG전자 매도 잘 했을 것이고, 기아차는 뭐, 그 박스권 이따가 한번 설명 더 드릴 거예요. 카카오는 아직 손대지 마시라고 그랬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이제 뭐 2차전지도 있지만, 그 부분도 그런 것이니까. 자, SPB테크도 지난주에 봤더니,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38,900원이었어요. 장중고가가 보니까 61,600원까지 갔더라고요. 61,600원. 수익률이 58.45%예요. 모아 데이터 3,760원이었죠. 제가 이건 2번 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고점이 4,875원이에요. 수익률이 29.66%예요. 그죠?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지 않을까? 지수 조금 주청 버리고 남으면요. 다음 주에도 기회가 한 번 올 것 같아요. 자, 화신. 이건 자동차 부품이었죠. 그러니까 로봇 대표. 또 뭐예요? AI 중에서 제가 제일 좀 늦게 지금 오르는 종목을 말씀드린 거였잖아요. 셀바스 A라든지 이런 거 좀 급등해버렸고, 그죠? 대박 났고요. 그것도 뭐 말씀은, 그니까, 나는 급등주를 좋아해. 그런 분들은 그걸 하라고 그랬잖아. 이따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화신이 8,840원이었는데, 고점이 9,400원까지 갔어. 지난주에 시장이 별로 좋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그죠? 자동차 쪽도 6.76% 수익이에요. 자, 손실은 이수화학이 손실을 봤어요. 21,800원에 이제 추천을 했는데, 금요일날 종가가 2750원이에요. 수익률이 마이너스 4.8이에요. 근데 이수화학은 전고체라고 그랬잖아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다시 시도할 거예요. 그리고 지수 관련 전자는 매도. 그죠? 기아차는 간망. 이제 다음 주에 저점 매수. 카카오는 조금 아직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문제 시장은 이제 이번 주 시장을 봐야 돼.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좀 전개될까. 그죠? 거기에 맞게끔 진행해서 지금 이제 코스닥에 사실은 AI 같은 경우에는 순환으로 계속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예요. 묻지마. 그죠? 너 왜 가니? 묻지마. 나 그냥 AI 쪽에 다리 걸치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2000년도 초에, 코스닥 급등할 때 묻지마 했잖아요. 지금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구한다. 그죠? 지금은 말 그대로 좀 가감하게 용감하게 해야 돼요.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그죠?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반대는 뭐예요? 손절가도 명확하게. 제가 지금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지수 관련주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10%를 손절매로 정해야 되고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단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7%의 손절매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절가 난 자신 없을 그런 분들은 쉽게 또 손대면 안 돼,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주는 10%, 중소형 개별 단기는 7%를 손절매를, 7에서 8%를. 종가 기준으로. 그럼 종가 기준으로 8% 빠졌어. 그러니까 손절매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올라가든 말든. 그래야지만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바이코리아가 멈췄어요, 이제. 정점이 어딜까? 제가 외국인 수급을 축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보고, 시장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맞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야 되고, 종목도 만들어야 되고, 테마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외국인들이 주간 단위로 지난주에 처음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정점에 왔다는 뜻이에요. 왜? 그동안 이들자부터 우리 시장을 외국인들이 끌고 왔으니까. 그럼 기관들이 끌고 갈 것 같아요? No. 걔들은 절대 끌고 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제 뭐 하반기 되면 모르겠지만, 지수가 또 많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자, 근데 지난주에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조 700을 팔았어요. 제가 그 앞에 주에 이야기할 때 1600억밖에 안 샀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드디어 이제 1조 매도로 돌아왔어요. 정점이 왔다는 뜻이고, 코스닥도 2700억 매도예요. 기관들도 지난주에 4800억 매도예요. 코스닥도 매도예요. 그럼 외국인과 계단 시장이 매도하고 정점 만졌다는 뜻이야. 지난주에. 그죠?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이쪽 지수 관련 부분에서 수익이 많이 난 LG전자는 그래서 이제 LG전자 한 12만원까지 못 갔지만 한 11만 6천원 얼마까지 갔었잖아. 7천원까지. 그죠? 11만. 딱 16, 7% 정도 수익이 났어요. 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부분, 예, 어쨌든 수급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으나, 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뭡니까?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 그 앞에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들이 나름 이제 좀 약간 좋지 못하게 나와요. 그죠? 고용적으로도 좋게 나오고, 경기도 좀 나름대로 뭐, 양호하게 나오니까 지금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월달 개인 소비, 그러니까 PCE가 5.4, 전달 5.3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약간 증가세를 보인 거잖아요. 또 건원 PCE 같은 경우에도 4.7, 예상은 4.4였는데 좀 올랐죠. 그죠? 이 부분이 이제 3월달에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거고. 또 미국의 이런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파적인 반응을 하는 쪽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빅스텝의 확률이 40%까지 왔어요. 3월 달에. 그죠? 그동안에는 뭐 거의 언급이 없다가 0.25 정도로 0.55가 이제 40까지 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이런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긍정이 아니라 좋게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미국도 이따가 보겠지만은 정점을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정점을 쳤어? 땡큐 하지 뭐. 이럴때.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 쉘터는 또 빠졌어. 근데 쉘터 빠졌어. 그죠? 근데 그 부분은 뭐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 이따가 가지고, 뭐 또 쉘터 잘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나스닥이 20일을 이제 깼다는 거야. 제가 20일에 가장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그죠? 20일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추세잖아요. 단기 추세. 22 주가 위에 있으면 전고점 돌파하지만 밑에 있으면 전고점 돌파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지대는 120일 평균선을 뭐라고 했어요? 120일 평균선은 경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을까 나쁠까? 근데 그동안 나스닥도 120일 돌파한 것과 탄력적이었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120일 돌파한 것과 탄력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탄력적이었던 부분에서 20일을 깼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주가를 갇힐 가능성이 많은 거죠. 지금 미국 나스닥이 어쨌든 120일이 11,120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는 지지될 가능성이 많죠. 그 이후에 다시 봐야 되겠지만.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1 평이 2,360이에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 우려했던 게 무엇입니까? 갭을 메꿔야 된다. 갭. 2,400, 2,420에 있는 갭을. 그럼 이제 뭐 당연히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시장 빠져치니까 메꾸겠죠. 그죠? 갭을 메꾸는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1월 달에 워낙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개별 메꾸는 조정이 나오면 개별 종목 장세는 더 화려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단기 매매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일주일에 종목을 한 번씩 이렇게 이쪽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거를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전 방송, 오후 방송 이렇게 짧게 시간을 내서 그때 뭐 종목이 제가 뭐 어디 뭐 여기는 이 종목하고 저기는 저 종목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번씩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지금 힘든 거 알고 저도 힘든 거 알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가 빠지는데 내가 참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말 그대로 사면 참 좋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런 돈에 대한 부분, 그죠? 저축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부 단기 매매 자금을 좀 만들어서 단기 매매를 좀 해보자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성공을 하고 있잖아. 지난주에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58%의 수익이 뭐 못 나겠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20%는 났을 거 아니에요. 또 예를 들어서 모아데이터도 뭐 30%에 못 났지만은 그래도 10%는 났을 거 아니에요. 올라갔으니까 주가가 뻥뻥. 그럼 그런 거 내가 10% 팔았으면 저축 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실천을 하자고요. 실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료 강의 진행하는 것도 그거예요. 유료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내가 강의비 2만이라도 내고 하면 실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외국인들이 주간으로 처음 매도를 했어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계속 오면서 역금융 장세의 반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점 찍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수 관련주는 이제는 뭐야? 손을 좀 떼는 거지. 이익실을 좀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묻지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구한다고. 지금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2000년도에 투자해 보신 분들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거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가겠어? 응? 몇십 배 막 수익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되고 지수가 오히려 갇히면,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빠지나 그런 건 아니니까, 갇히면 오히려 개별 장세는 더 화려해집니다. 왜? 돈이 그쪽으로 집중되니까. 그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에도 뭐 돈이 오고 개인들이 오고 또 뭐 현대차에도 오고 뭐 LG전자에도 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도 LG전자는 이제 매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일부, 그죠? 그럼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그 돈들이 이제 개별 종목이 되네? 그런 식이야, 시장은.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샀다 올랐다 왔다 하겠지만 특히 이제 AI, 이 AI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2000년대 인터넷처럼, 그죠? 응?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로봇 관련주들, 위성, 드론,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붙여 주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단기 매매를 하면 되니까, 이거를 늦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셀트리온을 어쨌든 힘드니까 저축 들자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이거 수익 내가지고 뭐 하자 이런 취지는 저는 아니야. 어쨌든 셀트가 많이 빠졌고 못 가고 있으니까 10주라도 100주라도 단기 매매해서 지금 쌀 때 이제 싸잖아. 30만 원에 가면은 또 비싸잖아. 그때 가면 이제 저축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계속 싸고 주가가 못 가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또 종목들은 좋으니까, 다른 종목은 나쁘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이쪽도 한번 깨지잖아요. 그 다른데 지금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하라고 제가 실천을 하라고 유도로 진행하는 것이고. 자, 역금융장세의 반등은 마무리 국면이다. 이걸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실적 장세에서 개별주들이 더 화려해지는 게 여기서 반등이 워낙 컸으니까 그런 거예요. 수급적인 부분에도. 그래서 개별 장세가 켜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당장 어떻게 되겠냐. 그런 부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간 끝. 자, 그래서 이제 주식에 4대 국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동안에 돈의 힘, 실적의 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역금융장세의 반등이다. 이게 마무리되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뭐다? 역실적장세다. 그럼 셀트가 4분기에 실적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1분기, 2분기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겠어요?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더 빛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실은 올해 지금 상승했던 정부도 쭉 보면 여러분들 실적이 좋은 놈이나 안 좋은 놈이나 외국인이 사는 주식만 올라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서 역실적 장세 되면 외국인들 상승이 매수가 멈추면 그죠? 외국 놈들은 실적 안 좋은 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 반등이 마무리됐다는 거, 요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장세로 들어갑니다. 자, 수급. 자, 외국인들 지난주에 1조 팔았어요. 코스닥 2,700 팔았어요. 매도 나섰죠? 요거 잘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팔았습니다, 이제. 근데 다음 주에 바로 확 살까?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2월 달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7천억밖에 안 샀어요. 2월달. 근데 2월달 누가 다 팔아 주식? 기관들이 2월달에 3조 3천억을 팔았어요. 코스닥도 5천억을 팔았어요. 응? 누가? 금융투자가. 그죠? 누가? 연기금이. 그러니까 셀트도 금융투자가 다 판 거예요. 연기금이 다 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과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외국인들은 거의 뭐, 셀트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사고 팔고 하는 건 아니니까. 테마시장 물량만 나온 것이고, 2월달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1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6조 3천억을 샀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하고 2월 달하고 합하면 지금 현재까지 외국인들은 그래도 7조 산 거야. 근데 이게 갑자기 확 마이너스로 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6조 샀으니까. 좀 더 팔면은 뭐, 그래도 앞으로 한번 외국인들이 맞아 한 2조 정도 판다. 그죠? 그 정도 팔아도 괜찮다는 뜻이야. 근데 기관들은 지난 1월 달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일시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요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외국인 다시 다 팔고 뭐 지난해처럼 마이너스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수 관련주들은 이번 주에는 그냥 간망이야. 간망인데 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기아차는 단기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많아요. 시장이 어쨌든 정점을 쳤고 지난주에 기아차를 보니까 외국인들, 그러니까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아차는.
그나마 지수 관련 중에서도 기아차가 제일 나을 거예요. 시장이 좀 오르면 제일 빠르게 오를 것이고, 또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기아차는 제일 늦게 빠질 거예요. 왜? 자사주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막 주 패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기아차만 시장 상황을 보고 외국인의 전체 수급을 보면서 저점 매수를 좀 기약을 하자. 그죠? 그래서 기아차 단기적으로는 73,000원과 76,000원 박스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73,000원 이하에서는 기아차 매수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것도 차트 한번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자, 기아차를 잠깐 보면, 자, 기아차는 이제 보세요. 기아차도 사실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자, 기아차가 어쨌든 이제 200일 이평이 73,600원이에요. 그죠? 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기아차가 여기서 120일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고, 그럼 이제 올라오고는 20일, 매덕은 박스권 요 하단 부분이면은 어디 73,000원 전후. 그죠? 근데 기아차는 이제 왜 다른 주식보다도 좀 하락폭이 적을 수 있냐 말씀드린 것은 뭐였습니까? 하루에 그래도 한 25만 주 이상의 뭐가 들어와요? 자사주가 들어오니까요. 그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이 올해도 매수를 한 상태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이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1분기 실적도 괜찮겠죠.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도 영업이익이 1조 극값 많이 나오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3조, 그죠? 그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나마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챗 GPT 때문에, AI 때문에, 그죠? 반도체가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기아차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요것도 먼저 볼게요. 차트부터 했으니까. 자, 066570 LG전자. 자, LG전자는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장중 고점이 어디까지 갔다 왔어요? 11만 7천원. 그러니까 12만원 전후에서 단기적 한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죠? 단기적으로. 일단 수익이 났잖아요. 응? 수익이 났으니까 그 수익을 좀 챙겨보는 거야. 수익을 챙기고. 왜? 셀트 저축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응? 단기적으로는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미련 두지 마세요. 이거 들어갈 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목적이 셀트리온 저축 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단기 수익을 내서. 그래서, 이제 LG전자도 크게 빠질 건 없겠죠. 빠진다고 하면, 뭐, 10만 한 5, 6천원대, 아니면 7, 8천원 정도, 이런 거 안 깨요. 그죠? 그나마 LG전자는 뭘 하는 거? 자동차 전장 쪽. 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카카오 선생님이 말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죠? 좀 참아야 돼, 이거는. 이거는 여기서 고장이 났던 게, 결국은 뭐 때문에 고장 났습니까?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죠? 금리 브레이크에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성장이라는 데서. SM. 거기에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그죠?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이번 주도 일단 카카오는 그냥 패스하세요. 이번 주 이제 지수가 아무래도 조정을 받을 거니까 지수 관련 부분에서 반등을 주는 부분에서는 기아차 정도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대형주는 간단하게 마칩니다. 대형주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시장과 이제 무관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 이렇게 하고 LG전자는 자율주행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LG전자의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전장 쪽이에요. 전장 쪽. 지난해 자동차 전장이 한 8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자동차 전장이 한 10조 이상, 지난해보다 2조 이상의, 그죠? 급증을 지금 볼 전망입니다. 계속 커지겠죠. 그죠? 지금 따놓은 수준만 해도 한 100조 되니까 전장 부분에서. 향후 앞으로, 그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2030년까지 삼성 SDI로부터 양극재를 40조 공급 계약을 확보해놨잖아요. 그죠? LG전자도 전장 부분에 앞으로 지금 100조 원 정도의 수주를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LG전자 그런 쪽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제 단기 좀 많이 빠지면 다시 또 제가 한번 접근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개별 종목으로 들어오면, 자, 이수화학은 제가 지난주에 4.6% 손실을 봤어요. 이수화학. 그죠? 근데 이 주식은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게 전고체로 한번 이슈는 5월 전에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전고체. 5월 달에 됐던 이제 이쪽 전고체 부분에서 이제 분사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의 전고체 전해질 이쪽을 이제 앞으로 핵심 전략으로 사업 육성을 할. 그래서 5월 1일부로 이제 인적 분할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확 빠진 거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한번 얘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전고체에 관한 또 이슈를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는 지금 바닥권에 다시 재집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2만원과 22,000원 박스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 휴림 로봇이에요. 휴림 로봇. 그러니까 휴림 로봇도 이제 저가인데,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휴림 로봇은 이제 산업용 그 제조업, 로봇, 또, AI, 뭐, 지능, 그죠? 서비스, 이런 만드는 전문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또, 인공지능,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스마트 퍼스널 로봇, 태미를, 그죠?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태미가 어쨌든 뭐 대표적인 글로벌 그 선도업체들이 만드는 제품하고 동일하게 생산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주가는 사실 싸긴 싸죠. 그죠? 이게 과거에 이제 삼성물산과의 또 이런 인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로봇 관련주들은 중요한 게, 지금 AI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과 AI 산업이 연관될 수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지금 이제 투자를 나서기 시작.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LG전자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LG전자. 로봇스타. 그죠? 지분 30%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스틱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삼성전자가 거의 뭐 600억 가량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대기업이 투자를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LG가 하는데, 그죠? 앞으로 또 뭐 하나나 롯데나 SK 이런 애들은 안 하겠습니까? 이런 기업은 안 하겠어요? 전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로봇 주식은 지금 결국은 이제 실적이 약간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인보우 스틱도 또 로봇스타도 로보티즈도 제가 이제 대박을 낸 SBB테크 이게 사실 대박 낸 제품이에요. 종목이에요. 그죠? 뭐 5년장에도 제가 했지만은 거의 한 200% 났을걸요. 이제 넘었죠. 200%. 그죠? 제가 이걸 2만원대 초반에 나도 공부한 주식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럼 유진 로봇, 뭐 유일 로봇, 그죠? 그래서 휴림 로봇하고 유진 좀 저가권에서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차트 한번 볼게요. 이따가 그렇게 한번 자, 두 개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차트 두 개를 보면 자, 먼저 이수화학. 자, 이수화 아이고 이거 이수 이거 라스트이구나. 자, 잠시만요. 자, 이수화학. 다음 주 이제 대부분 전반적으로 시초가를 좀 낮게 시작을 하겠죠. 어차피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그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럼 낮게 시작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한번 잡아보라는 뜻이야. 무슨 말 가시죠? 자, 어차피 시장의 흐름이 이쪽이니까. 자, 이수학은 지금 이제 이수학이 이게 이제 보면은 이 작년 8월 달에 급등했을 때 이때가 이제 전고체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죠? 9월 달, 10월 달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전체 시장이 그죠? 시장이 급락. 그리고 이제 얘가 10월 말에 다시 급등을 했던 게 이게 다시 또 전고체 이슈로 띄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발표가 나왔죠. 11월 달에 인적 분할. 그죠? 전고체 부분. 핵심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도 쭉 하락해서 바닥이 어디에요? 이제 17,000 바닥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 뭐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툭 올리고 거래시키고 또 쭉 조정, 올리고 거래시키고 또 쭉 조정. 그 이제 금요일 날도 어쨌든 지수는 빠졌지만 얘는 가까스로 20일을 지켰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20일을 지킨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일 리핑을 지킨다는 것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수학에 말씀드렸지만 손실 뭐 한 4% 봤지만은 이번 주에도, 그죠?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만약에 뭐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빠졌기 때문에 좀 더 밀린다고 한다면은 한 2만원대 정도에서도, 그죠?
가능하다 해서 2만 원 정도에서 매수 타점 잡아보라. 그죠? 왜? 만약에 뭐 어저께 미국 시장이 좋았으면은 오히려 괜찮았겠지만 아무튼 미국 시장이 조금 하락을 크게 했으니까 그죠? 우리 종목도 우리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낮게 출발하겠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휴림 로봇 자 휴림 로봇도 지금 이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아무튼 이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죠. 이때 이제 레인 로보스틱이 뭐 저기 어쨌든 뭐 삼성이 그러니까 삼성과 관련이 되는 부분에서 물산과 연관이 좀 있으면서 주가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 주식들이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2,500원 만약 이런 종목들은 이제 내가 단기 그러니까 개별 단기는 뭐였습니까? 매수를 했는데 7% 8% 하락하면 무조건 손절매를 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덤비면 안 돼.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어쨌든 금요일날 주가가 뭐 한 2% 하락을 했으니까, 그죠? 금요일날. 그럼 얘가 이제 요 저점 부근이면은 3,800원, 3,400원 정도. 3,300원, 400원. 요 사이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크게 이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금요일, 만약에 월요일날 주가가 뭐 마이너스 뭐 한 뭐 1, 200원 나온다. 그죠?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2,500원대죠. 2,500원대. 2,500원 정도에서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고 만약에 여기서 2,500원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뭐 2,300원을 깬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건 영향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봇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로봇스타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로봇스타도 요것도 이제 어쨌든 요 뭐 저점은 좀 이제 이 정도 부근 뭐 한 27,800원 정도 거의 만드는 로봇스타, 뭐 로보, 그죠? 레인보우, 로봇스틱, 이런 부분들로 그래서 로봇 주식들 그 밑에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는 레인보우, 로봇스타, 로보티즈, SBB테크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에서는 여러분들 모아 데이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 완벽하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어. 물론 이제 우리가 29% 지난주에 수익이 나왔지만. 뭐 어차피 이제 미국 시장 빠지면 원래 좀 낮게 출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DMS 테크입니다, 테크 이거, DMS 테크, DMS 테크 그리고 이제 브리텍 이게 이제 요거는 여러분 잘 제가 보라는 건 이제 왜 이걸 요 모아 DM 약간 저가에 있는 주식이기도 해요, 그죠? 근데 모아 데이터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초로 이제 인공지능 AI, 그죠? 예측 솔루션 이거를 이제 출시한 회사고. DMS 이제 금요일날 DMS 상한가 들어갔어요. 브리직텍도 상한가 들어갔어요. 브리직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전 방송에 그죠? 뭐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AI 중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차트 간단히 보겠지만은 들고 조정받고 있을 때 그때 한번 보자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인베드 솔루션. 그러니까 인베드 솔루션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전자기기가 이제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인베드라는 게 기능을 그 수행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이제 내장형 칩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AI 칩으로 내장형. 그리고 이제 AI라든지 또 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주가 참 싼 주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브리짓텍 같은 경우는 이제 AI 콜센터,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전화하면은, 그잖아요. 그죠? 뭐, 1번 눌러주세요. 뭐, 2번 눌러주세요. 그죠? 뭐, 현금 결제는 3번 눌러주세요. 이런 거. 그죠?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는 회사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련주는 제가 대박을 내드린, 지난주 셀바스, AI, 알체라, 오픈엣지, 코난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솔트룩스. 그죠? 뭐, 브리짓텍 다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다들. 거기서 이제 제가 스카우트 한 게 브리짓텍하고 DMS. 그러니까 DMS 브리짓텍 상한가니까 이 차트 한번 다시 볼게요. 그리고 MP. 자, MP는 단기 낙폭 가대 부분에서 이제, 이건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단기 낙폭 가대의 기술적 반등을 보자는 뜻이야. 이 회사는 뭐냐 하면, 광고 컨텐츠를 이제 기획을 하고, 뭐 제작을 한, 이런 이제 솔루션을 보유한 말 그대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왜 그 전원일기인가 그 할 때 그죠? 일령이 뭐 그 누구죠? 응삼이 나오잖아요. 그죠? 메타버스 관련 메타버스 AI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앞으로 메타버스와 AI 뗄 수 없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환경 부분까지 적용한 이 솔루션 개발하는 회차. 관련주들은 이제 비트나인, 그죠? 또 위시아이텍, 바이버 컴퍼니, 뭐 C랩, 이노텍, 넥스트. 그러니까 저번에 넥스트 우리 한번 실패했잖아. 넥스트, 그죠? 넥스트,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 같은 이제 관련으로. 그러니까 MP는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 다음 주에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돌아요. 지금 보면 로봇이나 2차 전지현재 실적이 뒷받침되는 강력한 성장 산업이고 이쪽은 실적이 아직까지 뒷받침되지 않잖아. 이제 막 AI 하니까 미국에서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차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먼저 이쪽에 자 셀바스부터 한번 볼게요. 셀바스 뭐 대박 났잖아. 셀바스 여러분들. 이거 대박 났어요. 이거 지난주에도 이 셀바스 말씀드렸잖아. 그죠? 근데 모아를 이제 저가권이니까 이분 말씀드린 것이고 뭐 계속 지금 보세요. 대박 셀바스든 자 이거 뭐 이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자 모아 데이터. 어쨌든 지난주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무튼 29. 근데 금요일날도 이제 주가가 쭉 가다가 밀렸어요. 그죠?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아무래도 요 갭을 조금 메꾸는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그죠? 다시 한 번 더 한 4,250원까지죠. 내려오면 거기서 한 매수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시제 끝난 거 아닙니다. 셀바스, 모아 데이터. 그죠? 그리고 DMS. 자, DMS. 이건 이제 DMS. 테크. 자. DMS. 테크. 아이고, 왜 나오지? 잠시만요. (086-960) 자, 086-960. 자, 이것도 보시면, 보세요. 자, 주가를 어쨌든 AI로 들고 충분한 조정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금요일 상한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상한가 따라 듣는다? 내일부터? 그게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환으로 하나둘 AI의 A자만 그냥 손가락 닿아도 간다는 뜻이야. 묻지마 하니까. 자, 그러면 이 주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 급등주에 자신이 없으면 손대면 안 됩니다. 급등주에. 어느 정도 좀, 이런 주식은 급등한 주식이니까. 자, 그럼 다음 주에 이 주식이 다시 한 밀려서, 월 화정도 오히려 밀리면 더 좋아요. 그죠? 그럼 밀려서 어디까지? 다시 한 번 더 한 3,000원대 초반이나 3,100원까지 오면 딱 좋아요. 안 좋으면 손대지 마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브리지텍. 브리지텍은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날 방송에서 오버나잇으로 말씀드린 종목이야. 그죠? 브리지텍.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주가 들고 세웠죠. 3일 세우고 금요일날 상한가예요. 세울 때는 조정받죠. 그러면 이게 이제 월요일날 어떻게 되겠어요? 월요일날 다시 위로 확 가겠어요. 위로 가면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주식 좀 빠져서 다시 한번 이것도 어디까지? 감사하게도 한 17,800원까지 오면 땡큐. 아니 15,000원까지 오면 땡큐. 왜?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정점을 쳤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더 매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막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급등을 보여주고 이렇게 3일 딱 세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루 더 세울 수 있어요. 단 이런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7% 8% 그러니까 난 매수가의 7% 8% 깨지면 무조건 뭐야? 어떻게 하라고 해서 손절매를 치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그래서, 요쪽에 MP,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런 부분은, 그 외에는 이제, MP 봐지, MP. 자, MP 볼게요. 자, MP. 자, MP는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 잘 보세요. 자, 주가가 이제 이 급등을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급락을 했어요. 이 급락을 했을 때가 이제 뭐냐 하면, 그 MP의 이제 종속회사가 이제 그 뭐죠? 위지옥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지분을 10몇 %, 그러니까 370만 주를 이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게 막 거의 한가 수준 갔을 때 주가가 잘 가다가 급락을 이렇게 될 때 이때가 이제 지분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주가가 어떻게 해요? 원위치까지 왔죠. 원위치. 그죠? 이거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오전 방송에서도. 자, MP. 그때 뭐 플러스 뭐 50원, 플러스 뭐 70원 그랬을 때예요. 근데 오후장에 확 당기긴 했는데. 자,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다시 상승폭을 다 반납했잖아. 근데 그 반납이 뭐예요? 지분 매각이거든요. 그죠? 근데 주가는 다 빠졌어요. MP는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 그럼 바닥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요 흐름은 올려세우지 않을까? 그럼 한 8,500원까지 가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금요일날 올라, 이것도 이제 다음 주 만약에 월요일날 마이너스 소폭 나오고 하면, 그죠? 바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쭉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종목을, 오늘도 단기 개별 4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4종목들이 다 뭡니까? 낙폭 가대에 있는 종목도 있고, 메타버스와 또 뭐예요? 로봇과 또 뭐예요? AI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성장 산업이에요. 그게 종목이 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을 잘 잡고,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뭐 단기 매매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실천을 해보자는 뜻이야. 뭘 위해서? 셀트의 저축을 위해서. 저축을, 셀트리온의 수익금을 셀트리온의 저축을 위해서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 나 자신있게 한번 해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강의료예요, 이거는. 그죠? 강의료, 우리은행 1002-163-3131-36 예금주는 셀트건입니다. 아시겠죠? 강의료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죠? 내가 강의비를 내고 실천을 해서 수익을 내서 셀트에 저축을 드는 거 하고 다르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시장, 어쨌든 우리 셀트가 좀 안정을, 그죠? 빨리 찾으면 좋지 않을까. 자, 내일 제가 수급으로서도 한 번 더 셀트리온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수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